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고 합니다. 창문도 닫혀 있었고, 침대 위에는 아직 체온이 남아 있었대요. 그런데 사람만. 경찰은 바닥을 기어가며 머리카락 한 올까지 찾았고, 가족들은 새벽 내내 이름을 불렀다고 합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없었어요. 싸운 흔적도 없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그 사람만 조용히 오련해 간 것처럼요. 이 사건은 아직도 미해결입니다. 보통 실종이라고 하면 우리는 어딘가에 단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통화. 아니면 최소한 사라진 이유라도요. 그런데 세상에는 그런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분명 거기 있었는데 몇 초 뒤에는 사라져 있고 수십 명이 함께 봤는데도 아무도 설명하지 못하는 일들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말부터 보여드리고 다시 시간을 되감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5사건은 처음부터 들으면 믿기 어렵고 끝을 먼저 알아도 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잠들기 전 방 안의 불을 조금만 낮춰주세요. 그리고 혹시 지금 혼자 계신다면 문이 잠겼는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전부 실화입니다. 배경과 맥락. 밤이 깊어지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라진 이야기 앞에서 더 오래 멈춰 서게 됩니다. 누군가는 여행 중에, 누군가는 산책길에서, 또 누군가는 분명히 사람들이 지켜보던 장소에서 마치 세상 한가운데에 열린 아주 작은 틈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사라졌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서로 다른 시대와 장소에 흩어져 있습니다. 1809년 11월 25일, 당시 프로이센의 페를레베르크. 한국 외교관 벤저민 베서스트는 나폴레옹 전쟁의 긴장 속에서 이동하던 중 한 여관 앞에 서 있었대요. 그는 말과 마차를 준비하던 짧은 순간, 동행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추격자도, 비명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고 해요. 외교 임무를 수행하던 남자가 낯선 도시에서 갑자기 없어졌다. 이 사람은 왜 이런 위험한 길을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택당한 걸까요? 1910년 12월 12일, 미국 뉴욕 맨해튼. 부유한 집안의 젊은 여성 도로시 아놀드는 점심 무렵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그녀는 책을 사러 가고 친구를 만나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였대요. 실제로 그녀는 브렌타노 서점에서 책을 구입했고 5번가 근처에서 지인과 짧게 인사를 나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도로시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스캔들을 두려워해 처음엔 경찰 신고를 늦췄다고 합니다. 그 며칠의 침묵이 사건을 더 깊은 안개 속으로 밀어 넣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스스로 삶을 끊고 사라진 걸까요? 아니면 뉴욕 한복판에서 누군가에게 끌려간 걸까요? 1900년 12월, 스코틀랜드 외곽의 플래넌 제도. 외딴 등대에는 제임스 듀켓, 토머스 마셜, 도널드 메가더 3명의 등대지기가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거칠었고 등대는 육지와 떨어져 있었대요. 12월 말, 교대 근무자가 섬에 도착했을 때 등대 안에는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식사는 준비된 흔적이 있었고 침대와 외투, 장비의 상태를 두고 여러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3사람이 동시에 밖으로 나갔다면
왜 그랬을까요? 폭풍을 확인하려고 했을까요? 아니면 바다 쪽에서 뭔가를 본 걸까요? 1945년 크리스마스 이브,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페예트빌. 조지와 제니 소더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가족 일부는 탈출했지만 아이 5명, 모리스, 마사, 로이스, 제니, 베티 소더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상한 점은 잿더미 속에서도 명확한 유해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었대요. 전화선이 끊겨 있었고 사다리가 제자리에서 사라졌다는 증언도 남았습니다. 부모는 평생 아이들이 죽지 않았다고 믿었다고 해요. 그 믿음은 절망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어딘가에서 보내온 희미한 신호였을까요? 그리고 1978년 10월 21일, 호주 멜버른 근처 무라빈 공항을 출발한 젊은 조종사 프레더릭 발렌티치. 그는 세스나 181을 몰고 베스 해협 상공을 비행하던 중 관제탑에 이상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자신의 위쪽에 정체를 알 수 없는 항공기가 있다고. 그것이 자신을 따라오고 있다고. 마지막 교신에는 금속이 긁히는 듯한 소리가 섞였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그의 비행기도, 그의 몸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5사건은 서로 닮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은 전쟁의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은 대도시의 거리에서, 3사람은 외딴 등대에서, 5아이는 불타는 집에서, 또 한 사람은 어두운 바다 위 하늘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마지막 순간까지 너무나 현실적인 장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합니다. 사람이 사라지는데 필요한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고, 남겨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은 평생이었대요. 반전과 전개. 그런데 아무도 예상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종된 줄만 알았던 사람들 주변에서 아주 작은 흔적들이 하나씩 발견되기 시작한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외딴 등대 이야기입니다. 3명의 등대지기가 바다 한가운데 섬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배가 도착했을 때 등대 안의 시계는 멈춰 있었고 식탁 위에는 먹다 만 음식이 그대로 남아 있었대요. 의자는 뒤로 밀려 있었고 마치 누군가가 급하게 밖으로 뛰쳐나간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요. 등대 기록부에 남아있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거친 폭풍이 몰아쳤고 모두가 불안해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대요. 하지만 그날 인근 해역의 날씨 기록은 비교적 평온했다고 합니다. 폭풍은 없었습니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공포만 기록 속에 남아 있었던 거죠. 3사람은 경험 많은 등대지기였습니다. 바다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외투도 제대로 챙기지 않은 채 사라졌고, 바다는 끝내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2번째 이야기는 공항에서 시작됩니다. 독일의 한 젊은 남자가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고 해요. 그런데 공항에 도착한 뒤 그는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자신을 쫓고 있다고 말했고 병원 진료를 받다가도 문 쪽을 계속 바라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가방도 여권도 휴대전화도 그대로 둔 채 공항 밖으로 뛰쳐나갑니다. CCTV에는 그가 담장을 넘어 숲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남아 있었다고 해요.
그 장면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친 이유를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협박을 받은 흔적도 없고 누가 따라온 증거도 없었대요. 단지 화면 속의 그는 정말로 무언가를 피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뭔가를요. 그 장면을 보고 있으면 처음엔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왜 저렇게까지 도망쳤을까? 대체 무엇을 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무서움보다 먼저 안타까움이 남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두려웠을지 상상하게 되니까요. 세 번째 사건은 더 조용합니다. 한 여성이 평범한 저녁을 보내던 중 자신의 차를 몰고 집을 나섰다고 합니다. 가족은 곧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대요. 하지만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차가 발견됐습니다. 사고 흔적은 있었지만 치명적인 충돌은 아니었다고 해요. 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는 중요한 물건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만 없었습니다. 마치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요. 수색대는 주변 숲과 도로, 강가를 뒤졌습니다. 발자국 하나, 옷가지 하나라도 찾기 위해 밤새 불빛을 비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숲은 침묵했고 도로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이상한 이유는 단순히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일상적인 순간에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밥을 먹다가, 공항에서 진료를 받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평범한 시간 속에서 누군가는 갑자기 세상 밖으로 밀려난 것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그 마지막 몇 분을 수천 번 되감았을 겁니다. 전화를 한 번 더 했더라면? 문 앞까지 배웅했더라면? 이상하다고 느꼈을 때 붙잡았더라면? 하지만 실종 사건은 언제나 잔인하게 같은 질문만 남깁니다. 그들은 어디로 간 걸까요?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무언가가 그들을 데려간 걸까요? 클라이맥스. 여기서 이야기가 한 번 더 꺾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순간만 보고 있었죠. 문이 잠긴 등대, 눈 위에서 끊긴 발자국, 돌아오지 않은 배, 마지막 통화에서 들린 이상한 목소리. 그래서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됩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 바깥으로 밀려난 건 아닐까? 기록을 다시 보면요. 가장 무서운 건 귀신도, 괴물도, 미지의 차원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사라진 직전에 같은 상태였대요. 겁에 질려 있었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에서 아주 조금만 벗어나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주변 사람들은 그 징후를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순간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사건의 실종자는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 그
그 목소리는 차분하지 않았대요. 숨은 가빴고, 말은 끊겼고, 배경에는 바람소리 같은 게 들렸다고 합니다. 가족은 계속 묻습니다. 주변에 뭐가 보이냐고, 길이 있냐고, 불빛이 있냐고.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무언가 나를 따라오는 것 같아. 여기까지 들으면요. 누구나 같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 누군가, 혹은 무언가, 사람이 아닌 존재. 하지만 두 번째 반전은 바로 그 다음에 옵니다. 수사 기록을 살펴본 사람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대요. 그는 누군가에게 쫓긴 흔적을 남긴 게 아니라 스스로 점점 더 위험한 방향으로 걸어 들어간 흔적을 남겼다고 합니다. 도망친 것이 아니라 벗어나려다 더 깊이 들어간 거였대요.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은 희미하게 움직였고 마지막 신호는 도로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잡혔다고 합니다. 아주 멀리 간 게 아니었어요. 구조대가 지나간 곳과도 생각보다 가까웠다고 해요. 그런데 왜 찾지 못했을까요? 결국 진짜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가 사라진 곳은 사람을 숨기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을 천천히 망가뜨리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방향 감각 상실, 그리고 공포. 이 네 가지가 겹치면요. 사람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된대요. 불빛을 보고도 반대로 걷고, 길을 보고도 숲으로 들어가고, 구조대의 목소리를 듣고도 위험하다고 착각하고, 심지어 옷을 벗거나 몸을 숨기는 행동까지 한다고 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본능이 어느 순간부터 살아남지 못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실종 사건이 가장 이상한 이유는 그가 갑자기 증발해서가 아니었어요. 그는 아마 아주 오래 가까운 곳에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자동차 불빛을 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는 그것들이 구조 신호가 아니라 위협처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서운 부분입니다. 사라진 사람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은 게 아니었대요. 우리가 읽을 수 없는 방식으로 흔적을 남겼던 겁니다. 발자국이 끊긴 게 아니라 눈이 녹았고 목격자가 없었던 게 아니라 아무도 그 시간에 그 방향을 보지 않았고 마지막 말이 미스터리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가던 판단력의 기록이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5가지 실종 사건이 우리에게 남기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실종은 누군가가 사람을 데려갈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이 도움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그 도움을 알아보지 못할 때 사람은 정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대요. 그리고 어쩌면요. 우리가 미스터리라고 부르는 많은 이야기들은 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남으려 했던 사람들의 아주 조용한 혼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무리. 오늘 밤 우리가 지나온 5개의 실종은 모두 다른 장소,
다른 시대,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끝에 남는 질문은 하나였다고 합니다. 사람은 정말 아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 있는 걸까요? 지금 우리는 CCTV와 스마트폰, 위치 기록과 카드 내역 속에서 살고 있대요. 어디를 가도 무언가가 우리를 기억하고 지나간 시간을 숫자로 남긴다고 하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여전히 마지막 통화 하나, 흐릿한 사진 한 장, 닫히지 않은 문만 남긴 채 사라진다고 합니다. 어쩌면 실종 사건이 무서운 이유는 귀신보다 현실에 더 가까워서일지도 몰라요. 평범한 하루가 갑자기 끊기고 익숙한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로 변하는 순간 그 침묵이 너무 조용해서 우리는 더 오래 듣게 되는 거죠. 다음 괴담 라디오에서는 절대 열면 안 됐던 방에 얽힌 실제 기묘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릴게요. 댓글로 오늘 소개한 5사건 중 여러분이라면 어느 실종자의 마지막 행적을 가장 먼저 추적해보고 싶은지 알려주세요. 이 밤의 기록이 마음에 남았다면 언태브 구독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들어주세요. 경찰청 //www 폴리체 국가기록원 //www 아우카이브즈 BBC 뉴스 //www 컴아뉴스 설명란에는 공개된 참고자료와 이어지는 관련 영상을 정리해두겠습니다. 실제 사건 기록 기반 내용은 출처 확인이 중요하니 설명란 링크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구독해두시면 다음 기록편을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